안녕하세요. 오늘은 몇 달 전 채널 게시물 탭에서 다뤘던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클럽에서 탑페어나 스트레이트 드로우를 맞췄는데 턴에 짜증나는 세 번째 플러시 카드 3투어 플러시가 떨어지는 상황, 플러시가 없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6가지 팁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콜러러스 플레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싱글 레즈 팟 기준이고요. 팁 1. 순수 오픈핸더, 네키드 오픈핸더는 폴드. 상황은 이렇습니다. 버튼이 오픈하고 빅블라인드에서 퀸잭 수리드로 디펜드 합니다. 플랍이 킹10-4, 저희는 오픈핸더. 체크하자 버튼이 작게 시벳, 콜, 턴에 7핫, 3투어 플러시 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체크하자 버튼이 60%로 더블 배럴 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폴드를 해야 합니다. 플랍에서 오픈핸드는 책 레이즈도 할 수 있는 훌륭한 핸드지만 세 번째 플러시 카드가 떨어지면 플러시 드로우 없는 순수 오픈핸드 가치는 급락합니다. 콜하는 건 사실상 하트가 아닌 에이스나 나인이 리버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수준이고 핫 오즈 및 인플라이 오즈 모두 부족합니다. 즉 리버에 에이스 하트가 떨어지더라도 밸류를 받기 어렵고 상대한테 크게 질 수도 있습니다. 수학적 분석으로는 핫 오즈가 27%, 콜에 필요한 팟 오즈 충족이 불가합니다. 솔보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랍에서 체크하고 버튼이 C벳, 빅블라인드는 여기서 오픈핸드 퀸잭 수리드, 플러시 들어있는 퀸잭 수리드는 높은 비율로 책 레이즈를 하고 순수 네키드 오픈핸드는 레이즈가 약 15% 정도 있습니다. 백도어에 있는 오픈핸드 퀸잭 스페이드도 약 50% 빈도로 책 레이즈를 하네요. 하지만 턴에 7이 떨어지고 턴에 벳이 60% 벳이 나왔을 경우 순수 오픈핸드 퀸잭 수리들은 다 폴드입니다. 팁 두 번째, 세컨 카드보다 높은 파켓 페어, 즉 언더 페어도 폴드, 예시 사항입니다. 버튼이 오픈하고 빅블라인드에서 파켓 에이스로 디펜드, 에이스 7-6, 저희는 언더 페어입니다. 체크하자 작게 C벳 100% 빈도로 콜하고요. 2가 클럽으로 떨어졌습니다. 3투어 플러시 보드 체크하자 팟 사이즈 더블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클럽이 없는 파켓 에이스는 폴드입니다. 드로우 동반 없으면 폴드. 상상될 가능성이 너무 적습니다. 8 클럽은 플러시 보드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좋은 카드는 8 다이아몬드 하나뿐, 그마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 다이아몬드가 떨어지더라도 이미 플러시한테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젠 스트레이트한테도 지죠. 흥미로운 점은 세컨 페어인 킹7이나 퀸7 하트는 절대적인 핸드 강도는 약하지만 이 상황에서 오히려 콜하기 더 좋은 핸드입니다. 이유는 더 많은 아웃을 보유하고 있고 상대의 강한 핸드 에이스 킹, 에이스 퀸을 블로킹하며 상대의 블러프 핸드가 킹이나 퀸을 포함하지 않아 블러프를 언블락하기 때문입니다. 솔보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빅블라인드 파켓 에이스는 상대의 C벳의 100% 콜이고요. 턴에 이 클럽이 떨어지면서 버튼이 만약 팟 사이즈 벳을 했을 경우 파켓 에이스는 플러시 드로가 없는 파켓 에이트를, 즉 클럽이 없는 파켓 에이스는 폴드가 100%입니다. 하지만 클럽이 있으면 콜이 100%이고요. 반면에 세컨 페이인 킹7, 퀸7은 콜 빈도가 거의 50%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상대가 100% 사이즈 말고 60%로 작게 더블 배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 클럽이 없는 파켓 8도 콜이 약 75%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상대가 완벽한 GTO로 플레이했을 경우이고 일반인 상대로는 폴드를 100%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GTO 플레이어들은 버튼이 더블 배럴 하는 핸드가 퀸잭 하트, 퀸잭 다이아몬드 이거를 70% 정도로 블러핑하고 잭4도 그렇고 퀸4도 그렇고 10-3, 잭3, 퀸3 또는 바텀 페어인 퀸 듀스 같은 경우는 거의 100%네요. 킹 듀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핸드들
이런 가비지로 GTO는 더블 배럴 블러핑을 하는데 일반 상대들은 이런 핸드들로는 블러핑을 안 하죠. 그렇다면 파켓 에이스는 클럽이 없는 파켓 에이스는 폴드가 100%가 됩니다. 토너먼트 경우는 클럽이 없는 파켓 에이스 콜 빈도가 꽤 있었죠. 하지만 캐시게임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즉 캐시게임에서 버튼이 턴에 100%가 아닌 더 적은 60%로 더블 배럴을 했을 경우 빅블라인드는 클럽이 없는 파켓 에이스를 거의 100% 폴드합니다. 캐시와 토너먼트가 많이 다르죠. 이유는 버튼의 더블 배럴 블러핑 빈도가 토너먼트에 비해서 더 낮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팁, 추가 아웃이 없는 미들 페어는 폴드. 예시를 보겠습니다. 버튼에서 오픈, 빅블라인드 디펜, 퀸텐트리, 체크, C벳, 콜. 저희는 세컨 페어입니다. 턴에 하트 하나 더 떨어졌습니다. 체크하자 버튼이 팟 사이즈 벳. 여기서 세컨 페어는 폴드 해야 합니다. 폴드가 정답. 이유는 에스킹 같은 블러프를 이길 수 있지만 이런 핸드도 여전히 약 36% 에코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버에서 상대가 미스해도 세 번째 배럴로 폴드 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미들 페어가 어려운가? 블러프 캐칭 가치 낮음, 상대 블러프도 리버에서 역전 가능하고 리버 플레이 곤란, 상대가 배팅하면 정보 없이 어려운 결정, 에코티 실현 어려움, EQR, 에코티 실현이 매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배럴로 폴드 당할 가능성이 높음, 항상 아웃 오브 포지션에서 에코티 실현, 에코티 리얼리제이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솔버는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솔버 분석 결과 콜이 90% 이상. 두 번째 팁, 세컨 카드보다 낮은 파크 페어와 함께 솔버와 다른 케이스입니다. 다른 것들은 솔버와 같은데요. 솔버가 콜을 선호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대 렌즈에 블루프가 많기 때문으로 보이고, 하지만 실전에서 GTO대로 플레이하지 않는 일반 플레이어 상대로는 폴드가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솔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럽에서 C벳에 잭10은 콜이 100%고 턴에 버튼이 팟 사이즈 벳을 했을 경우 저희가 갖고 있는 잭10, 잭 스페이드 10 클럽은 하트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콜이 96% 정도로 높습니다. 하트가 있으면 거의 100%이죠. 하지만 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튼의 팟 사이즈 더블 배럴 레인지에 너무도 많은 블러프 핸드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여기서 킹6, 클럽이나 다이아몬드, 스페이드로 약 70%를 블러프를 할까요? 마찬가지로 퀸6, 잭6, 킹5, 퀸4, 4는 바텀 페어입니다. 킹두스, 에이스두스, 잭두스, 템포, 9-5 이런 모든 핸드들로 블러프를 하지 않는다 하면 클럽이 없는 잭10 세컨 페어는 폴드가 거의 100%가 됩니다. 자, 이 핸드도 토너먼트가 아닌 캐시 게임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클럽에서 버튼이 약 70% 사이즈로 C벳을 하고 빅블라인드가 세컨 페어로 100% 빈도로 콜을 하고요. 턴에 4, 체크, 버튼이 이제는 좀 얕게 60%로 더블 배럴 했을 경우 빅블라인드 잭10 세컨 페어는 하트가 없는 잭10은 폴드가 80% 이상입니다. 88%, 84%, 83%, 88% 이렇습니다. 이거 역시 토너먼트와 캐시게임의 결과가 다릅니다. 이것도 이유가 버튼의 블러핑 더블 배럴 레인지가 토너먼트에 비해서 더 적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어그레서로스 플레이. 힙 온, 세컨 페어는 항상 체크, 에이스 사항을 보겠습니다. 하이잭에서 오픈하고 빅블라인드가 디펜드 합니다. 플라이베이 잭10, 6 보드가 상당히 웨트하고 다이내믹합니다. 저희는 세컨 페어이고 여기서 다소 크게 65%로 C벳을 하고 빅블라인드가 콜을 합니다. 플라이베이 5, 3투어 플러시 보드가 되었습니다. 빅블라인드 체크, 하이잭은 여기서 체크백을 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포지션에 상관없이 체크입니다. 저희가 인 포지션에 있든 아웃 포지션에 있든 턴에 세컨 페어는 항상 체크를 해야 합니다. 세컨 페어는 밸류 벳으로도 약하고 블로프로도 부적절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패스브하게 플레이하면서 쇼다운까지 가는 게 최선입니다. 리버가 완전하게 깔렸을 때만 밸류 벳을 고려할 수 있고 상대가 더 약한 핸드로 50% 이상 콜할 가능성이 있을 때만 배팅할 수 있습니다.
세컨 페어 딜레마, 밸류별 문제, 탑 페어 플러스 플러시에게 지고 있음. 서드 페어 이하는 플러시 완성 턴에 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밸류를 받을 수 있는 타겟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콜 받으면 대부분 지고 있음. 블러프 문제, 쇼다운 밸류가 있어서 블러프로 쓰기가 아깝습니다. 블러프 할 거면 훨씬 더 약한 노페어 같은 걸로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결론은 체크 후 쇼다운 밸류 추구입니다. 솔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MTT 상이고요. 빅블라인드 체크하고 컷오프에서 웻하고 다이나믹 보드에서 주로 65% 큰 사이즈를 더 선호합니다. 65%로 C베스를 하고 빅블라인드가 콜했습니다. 턴에 트루투어 플러시 보드가 되고 빅블라인드 체크 컷오프에서 퀸10 수리들은 책이 거의 100%입니다. 어그레서로서 두 번째 팁, 포지션을 잊고 탑페어를 맞췄을 때 추가 드로우가 없으면 턴에 체크백을 해야 합니다. AC 사항을 보겠습니다. 킹잭으로 오픈, 빅블라인드가 디펜드, 플랍이 역시 웻하고 다이내믹합니다. 빅블라인드 체크하고 저희는 탑페어 굿키커입니다. 여기서 작게 25% C벳, 빅블라인드가 콜, 턴에 5, 3투어 플러시 보드, 빅블라인드 체크, 여기서는 체크백을 해야 합니다. 체크백이 정답, 플러시가 완성되면 탑페어 가치가 급락합니다. 상대의 레인지에 새로운 강한 핸드 그룹이 추가되기 때문, 게다가 상대는 이제 세컨 페어, 10 같은 걸로 콜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탑페어는 사실상 세컨 페어처럼 취급되고, 즉 앞의 팁처럼 체크로 대응하는 게 올바른 선택입니다. 플러시 완성이 레인지에 미치는 영향, 상대 레인지 변화, 빅블라인드 디펜스 레인지에 수디드 핸드 다수 포함되어 있고, 플러시 콤보가 상대의 레인지에 많이 추가됩니다. 상대의 강한 핸드 비율이 급증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밸류 타겟이 감소하게 됩니다. 빅블라인드 세컨 페어나 서드 페어는 플러시가 무서워서 저희가 배설하면 폴드 경향이 있습니다. 드로우는 이미 완성되거나 죽은 드로우이고요. 따라서 저희가 밸류 배설할 때 밸류를 받을 수 있는 타겟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포지션이 있으므로 팩백하여 핫 컨트롤을 하고 쇼다운으로 가져가는 게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솔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MTT이고요. 플랍에 25%로 C벳, 빅블라인드 콜, 턴에 컷오프에서 킹잭, 다이아몬드, 스페이드. 이 MTT 심에서는 책이 34%, 벳이 66% 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MTT 심이라서 그렇고요. 캐시게임을 보겠습니다. 캐시게임 심입니다. 100BB 상황이고, 빅블라인드 체크하고 하이잭에서 킹잭 탑페어 굿키코로 2BB C벳을 하고 빅블라인드가 콜을 합니다. 턴에 5, 3투어 플러시, 빅블라인드가 체크를 하였을 때 하이잭, 킹잭, 하트가 없는 킹잭은 책이 71%, 벳이 29%로 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마지막 아웃 오브 포지션에서 오픈 엔더로 세미 블러프 예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하이잭에서 10-9 슈리드로 오픈, 버튼이 인 포지션에서 콜을 하였습니다. 플랍이 잭 8-4, 저희는 오픈 엔더입니다. 여기서 C벳을 할 수 있고 체크를 할 수 있는데 하이잭은 C벳을 선택했습니다. 4.7BB, 약 66%, 3분의 2 사이즈로 C벳을 하고 버튼이 콜을 하였습니다. 턴의 킹 하트 3투어 플러시 보드, 이 상황에서는 배팅을 하여 세미 블러프를 하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포지션이 없을 때는 체크백으로 무료로 리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오픈 엔디드 드로우를 그냥 포기하기에는 아깝습니다. 체크 레이즈를 할 만큼 에코트도 없으니 남은 옵션은 배팅푼. 배팅 시 가능한 시나리오, 상대가 폴드하면 즉시 팟 획득, 상대가 콜하면 여전히 6개의 아웃과 리버 블러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가 레이즈하면 저희는 폴드합니다. 이 3번만 진짜 나쁜 경우고 그 확률은 가장 낮습니다. 반대로 체크한다면 상대가 체크백하기를 기다리는 수동적 플레이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배팅이 더 낮고 이런 세미 블러프를 섞는 것은 당신의 밸류앤드, 투페어, 셋, 플러시 등을 밸런싱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솔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이잭이 잭 8-4에서 인포지션 버튼을 상대로 체기 빈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10-9 스페이드 경우도 체기 56%로 더 높고요. 뱃을 할 경우는 좀 더 큰 사이즈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4.7BB로 C뱃을 하고 버튼이 콜을 하였습니다. 턴의 킹 하트, 여기서 10-9 수리드는 체기 약 28%고 나머지가 뱃입니다. 뱃이 더 훨씬 낮습니다. 이유는 아까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왜 캐시게임과 MTT 솔버 결과가 다를까? 솔버 분석 결과 캐시게임에서는 가이드 내용처럼 과감한 폴드가 정답인 경우가 많지만 MTT 토너먼트에서는 일부 케이스가 동일한 상황에서도 콜 빈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NT로 인한 높은 팟 아즈, MTT는 캐시게임과 달리 NT가 존재합니다. 시작부터 팟이 더 크기 때문에 콜러 입장에서는 리브 한 장을 더 보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 대비 보상이 캐시게임보다 훨씬 유리하게 형성됩니다. 두 번째로 레인지 내 블러프 비중의 차이. MTT 솔버는 상대 어그레서가 우드 변화를 이용해 더 넓은 범위로 오버 블러프 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상대의 공격적인 레인지를 방어하기 위해 내 핸드가 다소 약하더라도 최소 방어 빈도 MDF를 채우기 위해 홀 빈도를 높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론 캐시는 과감히 폴드, MTT는 조금 더 끈질기게 할 수도 있지만 글쎄요, 저는 이 문세대로 폴드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결국 플러시 완성 턴에서는 내 핸드가 좋아 보여도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캐시게임 유저라면 오늘 가이드대로 순수 드로우나 미들페어 같은 애매한 핸들은 과감히 폴드하는 것이 수익적입니다. 반면 MTT 유저라면 NT로 인한 팟 오즈와 상대의 넓은 블러프 레인지를 고려해 조금 더 끈질기게 콜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그레서로서는 세컨 페어는 체크로 팟을 컨트롤하고 아웃 오브 포지션에서는 드로우로 세미 블러프를 섞어 주도권을 가져오는 전략을 사용해보세요. 플러시 완성 모드는 생각보다 많은 핸드 가치를 변화시킵니다. 언제나 팟 컨트롤을 우선 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